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한국지리 기초체력 기르기 3시간을 진행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 6페이지를 펴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첫 번째는 수업을 할 건데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나라의 위치 표현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관계적 위치. 그리고 이걸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수능 특강을 정리하고 문제 푸는 걸로 이제는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치, 우리가 위치라고 하면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수리적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 예를 들면 산맥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평야라든가 그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이제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적 위치라고 해서 주변의 어떤 국가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예를 들면 교실을 떠올려 보세요. 교실을 떠올려서 만약에 선영이가 선영이의 위치를 수리적으로 표현하려고 해. 그러면 선영이는 두 번째 줄, 2분단 셋째 줄에 앉아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하면 2분단 셋째 줄이라고 하는 2, 3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리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리적 위치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교실 안에서 선영이는 교탁 앞에, 아니면 창문 옆에, 아니면 TV 앞에, 아니면 청소 도구함 앞에, 이런 식으로 그쵸? 위치를 표현하는 어떤 그 사물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관계적 위치는 예를 들면 제 키가 168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상우는 키가 178이야. 그러면 둘이 있을 때 나는 상우보다 작네? 근데 내가 가인이랑 비교하려고 그래. 가인이 키는 158이야. 그러면 내가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키가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 이해관계가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관계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표 안에서 수리적 위치하고 지리적 위치는 같은 색깔로 표현해 놨고 관계적 위치만 다르게 표현을 해 놨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위치는 절대 변하지 않는 위치, 하지만 관계적 위치는 누구와 비교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색깔을 두 개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수리적 위치부터 들어갈 건데요. 수리적 위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도와 경도라고 하는 기본 좌표 개념에 대해서 짧게 기초학습을 하고 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가 이거를 동그란 원을 지구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지구상의 어떤 지점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그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지금 표시한 이 지점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위치를 알려줄 수 있을까? 동그란 구의 우측 상단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찾아갈까? 근데 구라고 하는 게 동그랗잖아. 얘가 굴러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그러면 좌측 하단이 되는데, 이렇게 위치라는 게 바뀌게 되면 정확한 지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지구에다가 좌표 개념을 입히면 어떨까? 너희가 봤을 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그냥 그 지구 자체지만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지도에는 격자 모양의 선들이 그어져 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X축과 Y축의 좌표를 지구에다가 하나 입힌 거거든. 그렇게 해서 지구가 있을 때 지구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 그러면 무수히 많은 가로선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무수히 많은 세로선들이 있겠지, 그치? 이렇게 세로선들이
이렇게 있겠지. 그러면 그랬을 때 이 가로선과 세로선이 교차하는 요 지점 있지? 요 지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x, y로 표현을 하는 거지. 그러면 그 지점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x, y로 표시하는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리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수리적 위치의 기본은 x, y잖아. 이 가로선 x에 해당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위선 또는 위도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로선에 무수히 많은 가로선의 기준이 되는 위도, 빵도,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적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이 세로선들 있을 거 아니니? 세로선들의 기준이 되는 걸, 이 세로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경도 또는 경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경도의 기준이 되는 경도 빵도 어디냐면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좌우선이 바로 그 기준점이 되고, 그렇게 해서 x, y로 어떤 지점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을 수리적 위치라고 이야기해. 그러면 이 수리적 위치는 변하니? 안 변하지. 그래서 불변의 절대적인 그런 위치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알고 넘어갈까요? 방금 수리적 위치에서 우리가 위도와 그 다음에 경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구상에 있는 가로선을 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도의 기준이 되는 건 뭐라 그랬어? 적도가 바로 뭐야? 0도라고 이야기했지? 그러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요 위쪽에 무수히 많은 가로선들이 있을 거고, 요 아래쪽에도 무수히 많은 가로선들이 있겠지? 그랬을 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까지? 여기 북구까지에 이르는 요 가로선들,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북쪽에 있는 위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북위라고 이야기를 하고, 북위의 범위는 적도에서부터 북극에 있는 90도까지. 그 다음에 아래쪽, 적도 아래쪽부터 남극까지의 범위를 뭐라고 하냐면 남위라고 이야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적도에서부터 남극이 있는 90도까지의 범위를 이야기하더라. 이번에는 우리 경선으로 가보자. 지구상에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세로선 중에 기준점이 되는 거 바로 여기 어디라 그랬어? 경도, 영도에 해당하는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했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도 무수히 많은 세로선들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도 무수히 많은 세로선들이 있어.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본초 좌우선의 이쪽 동쪽에 있는 세로선을 뭐라고 하냐면 동경이라고 이야기하고, 동경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0에서부터, 얘가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 360도니까 얘를 반띵하면 몇 도야? 180도지? 그래서 180도까지의 범위. 그 다음에 이 반대쪽을 뭐라고 해? 서쪽에 있는 경도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본초 좌우선에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반바퀴 180도에 이르는 이 범위가 바로 서경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어때요? 이해가 되셨나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어떤 지점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x, y. 여기서의 x는 위도고요. y는 경도예요. 그래서 위도와 경도가 크로스되는 그 지점이 바로 그 정확한 지점이 되는 것,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수리적 위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리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위도는, 우리는 북반구의 중간, 다시 얘기하면 북위 33도에서 43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북위의 개념이 0에서 90도라고 봤을 때 우리는 중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북반구 중위도에 있게 되고, 북반구 중위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기서 찾아볼까요? 우리나라가 어디 있을까? 바로 여기에 있네. 그쵸?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대하고 그 다음에 냉대 기후니까, 그 얘기는 계속 1년 내내 덥지도 않고 항상 춥지도 않고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냉온대 기후에 속한다.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위도가 북반구의 중위도이기 때문에 사계절이 뚜렷한 냉온대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도인데요. 위도가 기후를 결정한다면 경도라고 하는 거, 이 세로선은 바로 시간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는 교통이 불편해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류가 활발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조선시대 생각해 볼까? 그러면 사실 시간이 달라도 어차피 여기 있는 애하고 저기 있는 애가 교류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달라도 별로 불편한 걸 몰랐어. 근데 교통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이 멀리 있던 애들끼리 이제 교류를 하게 되고, 그럼 교류를 하려고 할 때 서로 시간 체계가 다른 거지. 한쪽에서는 해 움직임을 보고 시간을 정하고, 한쪽에서는 그림자를 보고 시간을 정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정확한 시간 체계를 쓰기 때문에 좀 힘든 게 있었어. 그래서 저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시계를 정하자, 시간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냐면 표준시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공통으로 쓰고자 하는 시간을 정하고자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게 180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 1800년대 후반에 가장 힘이 셌던 나라 미국일까요? 아니죠. 어디야?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바로 영국이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표준시의 기준점, 우리나라를 지나는 그 세로선을 기준점으로 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선을 뭐라고 하냐면 본초 좌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초 좌우선이 경도 0도가 되고, 요게 기준이 돼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시간을 정하게 되는데, 시간을 정하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 24시간 동안에 360도를 돌아. 그러면 360을 24로 나누면 15도죠. 그러면 지구가 하루에 360도 도니까 1시간 동안에는 15도 도는구나. 응?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 표준시를 결정하는 세로선을 어떤 거를 쓰나 봤더니 동경 135도선을 사용하는구나. 그러면 기준이 되는 이 영국에서부터 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나 라고 봤더니 135를 15로 나누니까 9가 나오네. 그래서 기준이 되는 본초좌우선이 지나가는 영국과 우리나라의 시간 차이는 9시간이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데 지구는 어디에서 어디로 돌까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쪽하고 동쪽 중에 움직이는 방향 쪽이 시간이 더 빠르겠지.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서쪽하고 동쪽 중에서 어디가? 동쪽이 시간이 빠르고 서쪽으로 가는 건 시간이 느려지는 거지. 이해하세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본초 좌우선보다 서쪽에 있어, 동쪽에 있어?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9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9시간이 어떻게? 동쪽에 있기 때문에 빠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와 영국과 우리나라는 9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영국보다 9시간 빠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우리나라는 왜 135도선을 쓰게 됐을까?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135도선은요, 여러분 보이는 것처럼 우리나라를 지나가지 않고 어디에 지나가요? 여기 일본을 지나가잖아. 일본을. 그죠? 일본을 지나가는 선을 왜 우리나라의 시간을 정하는 기준선으로 사용을 했을까? 여기에는 굉장히 아픈 우리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우리가 고종 황제 때 대한제국 때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가운데 중앙 경선이 바로 몇이었냐면 127도 30분 선이었어. 그래서 요거를 우리나라의 시간을 정하는 표준시 경선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한 나라니까 같은 시간을 쓰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기네가 쓰는 135도선을 우리한테도 적용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135도선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는 광복이 되고 6.25를 치르고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독립을 했는데 아직도 일본의 시간을 쓰고 있네? 아니다. 시간에서 독립해야 된다. 라고 해서 1954년에 다시 127도 30분이라고 하는 이 표준시 경선을 사용을 해요. 하다가 이제 1961년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이렇게 있고 위에는 소련, 북한 공산주의, 아래쪽은 민주주의.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누가?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주둔하게 되는데 주일미군, 주한미군 같은 편이야. 근데 시간을 주일미군은 135도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은 127도 30분 선을 사용하고 뭔가 군사작전 하려고 하는데 30분의 시차가 너무 번거로운 거지. 그래서 어떻게? 통일하자. 뭘로? 일본 걸로. 그러면서 다시 1961년에 우리의 시간이 135도선을 기준으로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죠. 한 3년 전인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간을 찾아오자라고 해서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돌리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이제는 시간에 대한 독립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135도선을 쓰자. 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도 135도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135도선에서 12시야. 그러면 원래 우리의 표준시 경선인 127도 30분 선은 몇 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힌트. 1시간은 15도. 그러면 동경 135도와 127도 30분 이 둘의 차이는 몇 도일까? 여기 아시죠? 30분이라고 하는 건 시간 60진법이기 때문에 30이 더해지면 1도가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둘의 차이는 7도 30분. 그러면 15도가 1시간이면 7도 30분이면 반띵이니까 30분. 근데 135도가 더 동쪽에 있으니까 135도가 12시라면 그것보다 더 서쪽에 있는 127도 30분은 어떻게 되는 거야? 30분이 느린 거야, 빠른 거야? 느린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27도 30분이면 원래 우리와 일본의 시차는 30분의 시차가 나야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127도 30분을 쓰지 않고 135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12시면 우리도 12시인 거지. 이해하세요? 그래서 이런 표준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좀 빈정상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사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수리적 위치에서 위도는 계절을 결정하고 경도는 시간을 결정하고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 바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 수리적 위치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대척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잠깐만 더 볼게요. 우리나라의 사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이제 우리나라죠. 아까 우리나라의 바운더리, 우리나라의 위도, 이 33도에서 43도, 그 다음에 경도 124도에서 132도. 우리가 이거 바운더리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는 북위 33도에서 북위 43도 사이에, 그 다음에
경도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 사이에 요 숫자 정도는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요 네모난 바운더리 안에 우리나라가 이제 들어가 있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영역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각각의 끝을 볼까요? 우리나라를 보면 북쪽 끝도 있을 거고 남쪽 끝도 있을 거고 동쪽 끝도 있을 거고 서쪽 끝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북쪽 끝이 어딘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의 북쪽 끝 바로 여기네요. 여기 어디냐면 북위 43도 지점 함경북도 온성군. 보통은 여기 하나 더 유원진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이 지역을 좀 같이 알아두세요.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이 바로 43도 우리나라 가장 북쪽 끝 극북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극서 어딜까요? 바로 평안북도 만도라고 하는 섬이고요. 동경 124도에 위치한 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남쪽 끝 바로 어디냐면 마라도 제주특별자치 이건 오타다. 자치도에 있는 마라도 남단이고요. 북위 33도 지점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나라의 동쪽 끝 극동 여기는 몇이냐면 동경 132도선에 속하고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그래서 요 지금 북쪽 끝, 남쪽 끝, 서쪽 끝, 동쪽 끝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해서 극북, 극서, 극남, 극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독도하고 마라도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독도하고 마라도의 위치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 독도는 여기, 그 다음에 마라도는 여기. 그러면 우리 위치를 보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표준시, 독도하고 마라도 중에서 표준시는 어떻게 될까요? 독도에서 12시야. 마라도에서 몇 시야? 12시지. 그치? 다시 얘기하면 독도와 마라도의 표준시는 같지. 왜냐면 우리는 135도선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전역에서. 맞죠? 두 번째, 일출 시간을 봅시다. 일출, 해가 뜨는 시간, 해는 동쪽에서 뜨잖아. 그러면 독도하고 마라도가 있을 때 아까 얘기했어.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돈다. 그렇기 때문에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고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은 느리다. 그러면 독도하고 마라도 중에서 어디가 더 동쪽에 있을까? 독도겠지. 그치? 독도가 여기 동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바로 일출, 해가 뜨는 시간은 어디가 더 빨라? 독도가 더 빠르지. 그럼 해가 빨리 뜨면 해가 빨리 지겠지. 일몰 시각도 독도가 더 빠르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기온인데 기온이에요. 독도하고 마라도가 있어. 어디가 더 따뜻할까? 당연히 마라도겠지. 왜? 남쪽에 있을수록 따뜻하잖아. 그래서 기온은 마라도가 더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남중 시간인데 이 남중 시간이 되게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12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12시가 더 빨리 오는 건 어디야? 어디가 더 시간이 빨라? 동쪽이 더 시간이 빠르지? 그렇기 때문에 독도, 그러니까 남중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왔을 때의 시간인데 그 태양이 내 머리 위에 어디가 더 먼저 오겠어? 동쪽일수록 먼저 올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독도하고 마라도 중에서 어디가 바로 독도가 남중 시간은 더 빠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꼭 기억하고 얘는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갑시다. 이번에는 그 다음 다시 가서 이번에는 수리적 위치와 관련된 개념 중에 대척점이라는 거 한번 볼까요? 대척점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가 있어. 그러면 지구에 중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구의 가장 가운데
우리가 외핵 내핵 했을 때 아마 내핵 정도 될 것 같지? 거기를 관통해서 그 반대편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지점을 대척점이라고 이야기를 해. 사전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구 표면의 한 지점으로부터 정반대에 위치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가장 나와 멀리 떨어진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대척점, A하고 B가 대척점이야? 그러면 A하고 B, 이 대척점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둘은요, 꼭 기억해야 되는 거, 계절이 반대야. 우리 예전에, 이거는 상식이다. 여기가 적도야. 그럼 적도 위쪽,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적도 위쪽을 뭐라 그래? 북반구라고 하고, 아래쪽을 뭐라 그래? 남반구라고 이야기하지. 그럼 북반구와 남반구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겠어? 계절이 반대지. 야, 우리나라가 여기 있어.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잖아. 우리가 겨울이야. 호주는 뭐야? 여름이잖아. 우리가 12월 25일 날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막 발할 때, 이 호주에서는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비키니 입고 해변에서 막 뛰어놀면서 크리스마스를 맞잖아. 우리가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고, 우리가 여름이면 호주는 겨울이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이쪽에 있어.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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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구가 있어. 해를 보는 면은 어디겠어? 지구를 이렇게 반띵 했을 때, 지구의 이쪽 면은 지금 해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뭐게 되겠니? 낮이겠지. 하지만 여기는 해를 등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밤이지. 그러면 대척점끼리는 지금 B는 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B는 낮이야? 그러면 해를 등지고 있는 요 A는 뭐야? 밤이잖아. 그래서 대척점끼리는 계절이 반대, 그 다음에 낮과 밤, 주, 야가 반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제 내신용으로 얘기를 하면, 대척점 B의 위치를 찾는 방법이 있어. 우선 위도, 우리 어떤 지점의 위치를 찾으려면 이 대척점이라고 하는 건 수리적 위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x, y 위도와 경도를 찾아야 되는 건데, A의 대척점인 B의 위도는 어떻게 찾냐면 절대값은 동일하다. 근데 뭐가? 남이와 북이가 서로 반대다. 그 다음에 경도는 어떻게 찾아? A의 경도와 B의 경도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리고 A가 서경이면 B는 동경이고, A가 동경이면 B는 서경이어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B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겠지. 지금 A의 위치는 여기 나와 있잖아. 북위 38도, 동경 127도 30분, 우리나라네. 여기가 나와 있잖아. 그러면 우리 한번 구해봐요. B 같은 경우는, 그 위도는 절대값 동일해 38도. 근데 뭐가 달라? 우리가 북이니까 얘는 뭐야? 남이 38도. 경도를 구해보자. A 더하기 B가 180이래. 그러면 A가 우리가 127도 30분이네. 그러면 180에서 127도 30분을 빼면 몇이 나와? 그러면 52도 30분이네. 그치? 52도 30분인데 우리가 동경이야. 그럼 얘는 뭐야? 서경이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A, 우리나라의 대척점은 어디냐면 우루과이에 있는 바닷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위도 남이 38도, 경도 서경 52도 30분. 이렇게. 대척점을 찾는 방법까지 좀 같이 알아두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수능에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내신에서는 다뤄질 수 있다라는 거. 계절이 반대, 낮밤이 반대라는 거. 그런 원리를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봐요. 이렇게 우리가 수리적 위치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기억해 봅시다. 위도는 계절,
경도는 시간, 그 다음에 위도와 경도 x, y의 숫자로 나타내는 게 수리적 위치. 얘와 관련된 개념, 극동, 극북, 극남, 극서. 우리나라의 사극 알아놓고, 두 번째, 우리나라와 가장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 그걸 우리가 대척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이번에 할 거는 이제 지리적 위치에 대해서 갈 건데요. 지리적 위치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는 첫 번째, 삼면이 바다네, 바로 뭐야? 반도국가. 그 얘기는 뭐냐면 바다와 많이 접해 있기 때문에 뭐 대륙으로 가든 땅으로 가든 땅으로 가든 바다로 가든 뭐 이제는 그런 것들이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바다가 많으니까 수산물이 풍부한 거, 무역하기 좋은 거, 그다음 바닷가에 공장을 지어서 임해공업이 발달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유라시아 대륙의 동안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후가 나타나냐면 대륙에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계절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지는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다는 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대륙의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 우리나라 위치 표현되어 있죠. 우리는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야.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어. 그 우리가 유식하게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나라 보이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있어. 근데 그랬더니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저기 서쪽 끝에 뭐가 있니? 너희도 되게 유명하게 잘 아는 편서풍이라는 바람이 있잖아. 이 편서풍은요 굉장히 따뜻하고 그다음에 습기가 많은 그런 바람이야. 그런데 이 바람이 불어와. 그러면 이 바람을 맞는 런던은 우리보다 더 북쪽에 있긴 하잖아. 지금 보면 알겠지만 우리보다 북쪽에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겨울이 추워. 처음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런던에 이건 여행지에서 얘기했구나. 런던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 프리미어 리그가 이루어지는데 그 리그가 보통 겨울 시즌은 겨울을 끼고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같으면 겨울에 눈 와 추워 절대 야외 스포츠 못해요. 하지만 런던은 겨울에도 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 약간 쌀쌀한 정도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축구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런던이 우리보다 북쪽에 있는데도 그만큼 겨울이 따뜻한 이유는 바로 이 편서풍 때문에 그래. 근데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런던은 따뜻하지만 이 바람이 쭉 오다가 어디 지나가냐면 엄청나게 큰 이 유라시아 대륙을 지나가잖아. 그러면서 성격이 변질이 되고 그러면서 편서풍이라고 하는 바람은 바다의 영향이 되게 큰 바람인데 얘가 성격이 바뀌면서 땅의 영향이 많이 큰 그런 바람으로 바뀌게 되고 그 바람의 영향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바다보다는 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는 곳의 특징은 뭐냐면 추울 때 추워, 더울 때 더워. 뭔지 알아요? 그걸 우리가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면 연교차라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연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 밑에 보면 이 수온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시고 런던의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보세요. 이 길이가 바로 뭐냐면 연교차인데 연교차가 큰 것, 런던보다는 서울이잖아. 왜? 땅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연교차가 크다. 두 번째는 이제 계절풍 기후인데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근데 이 기압의 배치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여름에는 고기압이 여기에 있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근데 겨울에는 고기압이 여기에 있네? 바람이 이렇게 불겠지. 그럼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틀려지네? 이게 바로 뭐냐면 계절풍 기후예요. 그러면 겨울에는 여기 보면 알겠지만 한랭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불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되게 추워. 엄청 춥고요. 거기에 비해서 여름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열대야 같은 게 나타나. 더울 때 더워, 추울 때 추워. 뭐야, 연교차가 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런 계절풍 기후라든가 대륙성 기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지. 이거 지우는 거 어디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먹는 쌀, 이 벼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계절풍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면서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해안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대륙성 기후와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연교차가 크고 춥고 덥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추위를 대비해서 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온돌이 발달한다거나 이런 것들 뭐 더위를 대비해서 염장식품이 발달한다거나 이런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집의 형태라든가 옷 같은 데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다? 지리적 위치 때문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관계적 위치 봅시다. 관계적 위치는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 관계적 위치는 가변적이고 상대적 위치라고 했어. 변한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지금 나오는 이 문구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나오는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 그 위치와 지리적 천연 장벽이 없다는 이유로 강대국들의 경유지 역할을 해왔다. 만약 다른 나라가 북쪽에서 침략을 해온다 해도 압록강만 건너면 저기 부산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없고 반대로 부산까지 와서는 육로로 진입을 한다 해도 장벽이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특히 이제 조선시대나 뭐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는 어떤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치였잖아. 그치? 그리고 그런 상황은 2차 세계대전 때도 계속 이어져요. 자본주의와 다시 얘기하면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들 간의 대립.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땅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되잖아. 그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우리의 이런 그 상황이 우리가 굉장히 이제는 잘 살게 되면서 오히려 이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지. 우리나라가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순위에서 몇 위냐면 조사 대상국이 205개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12위를 했어요. GDP가. 그러니까 경제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는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는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발달했는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대해서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소심했던 그런 면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좀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막 되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컨트롤을 잘하는 정부 이런 것들이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면서 코로나 사태를 어느 나라보다 더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번 나이였을 때 저는 개발도상국 국민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대한민국 선진국 국민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는 상대적인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관계적 위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위치를 정리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수능 특강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능 특강 6페이지 보면서 오늘 수업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같이 펴주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위치 표현 방법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여기 수리적 위치에 대해서 했고, 숫자로 표현하는 거. 보통 숫자는 x, y, 위도, 경도로 표시하는 위치.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하천이나 바다나 산맥이나 평야나 이런 지리적인 지형 지물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주변의 어떤 국가들이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관계적 위치, 이렇게 3가지의 위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 3가지를 중에서 수리적 위치하고 지리적 위치는 절대적 위치,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위치인 반면에 관계적 위치는 상대적 위치.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힘이 약했을 때는 주변국들, 강대국들에 마구 치이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도와주고 베푸는 그런 위치에 있더라. 그 위치가 고정된 게 아니라 변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위치, 상대적 위치, 절대적 위치에는 수리적 위치, 지리적 위치 이런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번째 갑시다. 우리나라의 위치를 이제 실제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수리적 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2번째 여기 보면 지리적 위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수리적 위치부터 다시 차근차근 갑시다. 수리적 위치는 아까 뭐라 그랬지? 경도와 그 다음에 위도로 표현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 보면 위도, 그 다음에 경도로 표현되는 위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위도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후를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기후를 알면 얘가 열대기후인지 온대기후인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식생, 열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열대림,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냉대림, 타이가 같은 거 기후에 따라서 거기서 사는 식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후냐에 따라서 1년 내내 여름만 있는 것도 있고 1년 내내 겨울만 있는 것도 있고 1년 내 사실 요즘은 좀 그렇진 않지만 뭐 사계절이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위도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기후, 그 밑에 있는 식생분포나 계절은 약간 부수적인 거.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위치는 북위 33도에서 43도래, 북반구 중위도래. 그래서 뭐야? 냉온대기후가 나타난대. 그래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대. 뚜렷이라는 말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엔 경도 갈게요. 경도는 세로선이잖아. 얘는 어떤 시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동경 124도에서 132도의 위치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바운더리는 꼭 알고 있어야 돼요. 33, 43, 124, 132 요 네모 바운더리를 기억하면 이제는 그 사극이 같이 연상이 되겠지.
아무튼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시간을 결정하는 표준시 경선은 동경 135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을 지나는 본초 좌우선에서 몇 시간? 9시간의 차이가 나게 되고 우리가 동쪽에 있으니까 어떻대? 빠르대. 맞지? 그러면 다시 우리 경도와 표준시에 대해서 조금만 다시 보자. 경도는 본초 좌우선으로부터 동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으로 지구상의 어떤 지점이 본초 좌우선과 이루는 각도를 의미하며 경선은 같은 경도값을 지닌 지점을 이은 선이다. 한편 지구는 하루에 몇 시간 한 번 자전을 하는데 그래서 나누면 15도마다 1시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뜬대. 그래서 태양의 남중시각, 다시 얘기하면 12시는 동쪽에 있을수록 빨리 12시가 오고 서쪽에 있을수록 시간이 느리다.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135도선인데 근데 이는 동경 135도의 태양이 남중할 때를 12시로 하는 시간대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선이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127도, 30도는 동경 135도에 비해서 30분이 늦다. 이거 아까 한 내용이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수리적 위치와 관련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 바로 사극이었지. 이거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다. 여기 보면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 우리나라의 극북. 그다음에 평안북도 마안도, 여기가 극서. 독도가 극동, 마라도가 극남. 요거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마무리합시다. 이번엔 지리적으로 가보자. 지리적 위치는 뭐에 따라서 대륙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해양에 따라서 반도에 따라서 어떤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표현되는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타나?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륙성 기후와 그 다음에 여름과 겨울의 바람의 방향과 성격이 달라진다. 계절풍 기후가 나타난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대. 그 차이를 우리가 연교차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그래서 여름에는 덥고 그다음 겨울에는 어떻대? 춥대.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래. 그래서 대륙과 해양 방향으로 진출이 유리하대. 그 다음에 관계적 위치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는 위치. 근대에는 그닥 별 볼 일 없었는데 오늘날에는 세계의 어떤 경제 대국으로 그 다음에 어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달라진다. 가변적 위치, 상대적 위치, 관계적 위치. 이해하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수능 특강 정리를 마치고 우리 관련된 오늘 배운 것과 관련해서 문제 2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 진짜 마무리합시다. 첫 번째,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옳은 학생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지금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뭐 같아? 우리 아까 배웠던 내용 중에 우리나라 그 바운더리의 그 동서남부 끝에 있는 거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뭐에 대한 거냐면 사극과 관련된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는 사극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얘는 우리나라의 사극과 관련된 문제. 그러면 기억은 어딜까? 여기 아까 온성군까지만 얘기했는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유원진까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기억은 유원진. 니은은 압록강 하구에 있는 마안도. 그 다음에 디귿은 우리 땅, 독도.
그다음에 리을은 제주특별자치도 밑에 있는 마라도. 그럼 얘네가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극이지. 그랬을 때 한번 봅시다. 기억은 유원지는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커요. 연교차라고 하는 거는 가장 춥고 가장 더울 때 그 기온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기억부터 그 다음에 리을 중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커요 라고 하면 이거는 맞아. 갑의 이야기는 맞지만 여기서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라고 했잖아.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큰 곳 바로 어디냐면 여기야. 바로 이거 뭐니? 이건 좀 알아줘야겠지? 중강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온의 연교차가 커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틀린 거. 그 다음에 을 볼까? 니은은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빨라요 라고 했는데 아까 표준시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동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빠르고 그치? 그 다음에 서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느려요 라고 했는데 니은은 우리나라 사극 중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일몰 시각이 가장 느려요 라고 해야지 맞으니까 이것도 틀린 거. 그 다음에 디귿은 리을보다 독도는 마라도보다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 다시 말하면 12시가 더 빨리 온다는 이야기잖아. 독도하고 마라도 비교했을 때 뭐가 더 동쪽에 있는지 살펴보면 독도가 더 동쪽에 있잖아. 그 얘기는 독도가 12시가 더 빨리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이 어디니? 마라도는 마한도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 가장 추울 때의 평균 기온 이거 몇 월 기온이야? 알아둬라. 1월 평균 기온 1월달 기온이 높아요 라고 했는데 니은하고 보면 겨울이 더 따뜻하려면 어디가 더 남쪽이야? 마라도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냐면 병하고 정이니까 뭐니? 5번. 쉽죠? 이건 작년 수능 특강에 나와 있던 문제고 우리 이제는 다른 거 한번 풀어봅시다. 이번엔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나라의 사극이라고 아예 지도에 주어져 있죠.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우리 2021년도 지금 현재 수능 특강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사극이라고 했으니까 가는 어딜까요? 바로바로 나와야지. 얘는 어디지? 유원진. 그 다음에 나는 압록강에 있는 마한도. 그 다음에 다는 우리 땅 독도라고 아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라는 마라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나는 여기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가 어디지? 마한도네. 마한도는 우리나라에서 일몰 시각이 가장 이르다? 아까 뭐라 그랬지? 일몰 시각이 이른 거는 동쪽이 이르다고 했는데 마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극서이기 때문에 이르다 아니고 뭐다? 느리다. 그 다음에 독도죠.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지형 파트에서 배울 거지만 독도는요. 후빙기 기후변화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바다에서 분출한 그 용암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이기 때문에 화산으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얘도 아니다라는 거.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네. 그 다음에 라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마라도인데 마라도가 유원진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거는 1월부터 2월, 3월, 4월 해서 12월까지의 평균 기온을 다 더하고 걔를 n분의 1, 12로 나눈 건데 연평균 기온이 높다는 얘기는 더 따뜻한 곳이 어디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니까 북쪽보다는 남쪽이 더 따뜻하겠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이거는 맞는 거. 3번. 우선은 표시해 놓읍시다. 4번. 가는 러시아, 라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다 라고 했는데 유원지는요.
러시아가 아니라 어디다? 얘도 중국이다 라는 거. 5번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은 나와 다 사이를 지난다 라고 했는데 나와 다 사이를 지나는 표준 경선 그거는 우리 여기 126하고 128 사이에 여기를 지난다는 얘기잖아. 여기를 지나는 거 뭐라 그랬지? 우리나라 원래 우리의 시간은 127도 몇 분? 30분. 하지만 우리는 지금 몇 도를 쓴다? 표준시 경선 135도 일본 거를 쓰고 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표준 경선이 아니라 중앙 경선이라고 하면 127도 30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운데를 지나는 중앙 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중앙 경선이라고 하면 맞겠지만 표준 경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거. 그러면 지금 보면 여기서 맞는 거는 4번, 5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답은 3번이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리적 위치에서 나오는 사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 각각의 그 지점이 왜 위도와 경도의 좌표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각 위치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